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3차 추경을 준비하고 있는데 국방부에서 7천억 원 내지 8천억 원을 삭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난 2차 추경에서 국방예산 이미 1조 4,700억 원이 삭감됐기 때문에 2, 3차 추경으로 2조 원 이상의 국방비가 삭감되는 결과가 됩니다. 2조 원이면 50억 원 국방비 중에 4%인데 경상비를 줄이기 어렵다고 본다면 방위력 개선비에서 상당한 금액이 감소될 것이고 결국 필요한 무기 및 장비 획득이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국가적인 위기 극복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국방 예산도 삭감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국방부의 태도입니다. 군사 대비 태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조 원 정도의 국방비가 없어도 괜찮다면 지금까지 매년 2조 원 정도의 국방비를 방만하게 쓴 겁니까? 심지어 국방연구원의 어느 연구자는 신문기고를 통해서 삭감액은 추경이 아니더라도 국가재정의 낭비 방지 차원에서 취해졌어야 하는 조치라 할 수 있다면서 삭감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요소는 정직입니다. 군사 상황을 거짓으로 말하면 국가의 전망이 위태롭기 때문입니다. 초병이 잠깐 졸아서 적의 침투를 허용했는데 처벌이 두려워 적 침투를 나중에라도 보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상적인 국방부라면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국방 예산 삭감으로 전투 준비 태세가 부분적으로 저하될 수 있지만 다른 방법으로 보완하여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정도로 말입니다. 국방부는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코로나라는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하다면 따르겠다는 태도여야 합니다. 이유를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현 정부 들어서 국방부와 군대는 자신들의 목소리를 전혀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과의 지소미아, 즉 군사정보 보호협정 파기는 당연히 군사적으로 문제가 있고 국방부는 그렇게 말해야 하는데 우리 국방부는 계속 애매한 태도를 취해왔습니다. 한미연합사령관을 한국군이 담당하면 한미연합방위태세에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국방부는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군인들은 사람이나 정권이 아닌 국가라는 조직에 충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국방부와 군대는 정권의 눈치만 보고 무엇보다 정직하지 못합니다. 5월 8일 발표된 장성 진급 결과도 그렇습니다. 사단장 무경험자가 군단장으로 나가면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군단장은 잘 못할 수도 있지만 장차 크게 활용할 제목이라서 그렇게 한다는 진실된 설명이나 부군단장으로서 전투 전문가를 임명해서 보완하겠다는 등의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군은 그 사람이 최적임자라고만 말합니다. 누가 봐도 청와대 근무연고가 작용한 인사인데 말입니다. 군인들이 이와 같이 자기 생각을 말하지 못하니 청와대 참모들은 군인들을 얼마나 얕보겠습니까? 지시만 하면 불평 없이 너무나 잘 따르고 변명도 스스로가 다 해주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알아서 기는데 존중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마 곧 고려시대처럼 젊은 문관이 늙은 장군의 수염을 잡아당기는 사태가 올 겁니다. 이미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그러한 상황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을 겁니다. 저도 군 생활을 하면서 고민을 했고 결국은 불이익을 보기도 했습니다만 틀린 지시를 상사가 강요할 때 어떻게 하느냐는 쉽지 않습니다. 책에서는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하고 사표를 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미군의 싱글러브 소장처럼 주한미군 철수는 잘못되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가 해임되는 위험을 감수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군에서 높은 직위에 올라가 나름대로의 방향으로 군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꿈을 가졌던 사람이 실제로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상사의 의도를 따라가는 것이죠. 국가에 조금만 손해를 끼치면 나도 편하고 내 상사도 편하고 내 가족도 편해지니까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쌓이면 결국 나라는 패망하게 되는 거죠. 저도 김대중 정부에서 햇볕 정책을 시행할 때 국방부 대북 정책 과장을 하면서 이와 같은 고민을 엄청나게 했고 그 결과로 저는 평생 꿈으로 가져오던 장군의 길을 접어야 했습니다. 저는 그래도 다행스럽게 국민대학교 교수로 재출발하는 행운을 갖게 되었습니다만 국가와 민족을 우선시해서 상사의 의도를 적극적으로 구현하지 않다가 군생활을 망친 사람이 적지 않고 저와 같은 행운을 갖지 못한 채 슬슬이 잊혀져 가면서 회한에 잠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한 고민을 해본 유경험자로서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 수뇌부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에게 군의 사정을 있는 그대로 말씀하세요. 그들은 여러분이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그런 줄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국방 예산을 줄이면
전력 증강의 속도가 늦어지는 것은 당연하고 청와대 근무자를 우선적으로 진급시키면 야전에서 묵묵히 노력해온 한 사람을 진급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세요. 그것을 건의할 기회나 용기도 갖지 못한다면 국방부 장관이나 군 수뇌부라고 말할 수 없죠. 둘째, 직책을 거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만 이제 국방장관도 상당한 기간 했으니 언제나 그만둔다는 자세로 군의 전통, 문화, 특수성을 소신 있게 주장하고 군을 보호해 주세요. 국방 예산을 방어하지 않고 군의 진급 관행을 보호하지 못하면 국방장관이 아니지요. 오로지 북핵을 비롯한 안보 위협으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만 집중하세요. 그렇게 하면 정말 영웅이 되고 생각지 않던 더욱 큰 행운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셋째, 국방연구원을 시킨다든지 정책자문위원을 활용한다든지 SNS를 활용하든지 해서 국방정책의 정당성을 홍보하지 마세요. 군은 실제로 싸워 이길 수 있는 태세를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지 국민들에게 잘하는 것으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묵묵하게 전투준비 태세를 하다가 승리하는 게 군대여야 합니다. 국방정책은 국민들에게 있는 그대로를 정확하게 보고 드리는 거지 미화해서 홍보하는 게 아닙니다. 국방부를 변호하는 논리를 확산하는 데 쓸 국방 예산이 있으면 총 한 자루라도 더 사세요. 북한은 핵무기를 35개 이상 보유하고 있고 이제는 대륙간 탄도탄과 잠수함 발사 탄도탄을 거의 완성했다고 합니다. 곧 미국에게 한국에서 떠나지 않으면 미국 본토를 핵무기로 공격하겠다고 위협할 겁니다. 저를 비롯한 상당수의 국민들은 북핵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합니다. 국방장관은 그러한 북핵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가와 국민을 보호할 방안이 있으세요? 정말 걱정은 하나요? 많은 분들이 실망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감사합니다.